안녕하세요. 북마존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협은 진산의 장편 무협소설 대사형입니다. 단행본 5권 구성으로 2000년대 초반에 출간이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번 재출간되기도 하고 웹소설과 라디오 드라마로도 소개되었습니다. 장백 쾌검문이라는 작은 문파의 사형제들이 무림에 출도하여 겪는 음모와 위기, 이를 타개하는 활약을 그리면서 미스터리 스릴러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무림을 놓고 정파와 마인들이 대결하는 여타 무협보다는 스케일이 작다는 게 단점이지만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장과 관계를 그려가면서 권력, 신의, 배신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몇 장만 넘겨도 전체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뻔한 판타지 무협에 질린 무협 독자라면 강추합니다. 이 무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무협 소설과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단연 주인공입니다. 거무는 장백 쾌검문의 두 번째 제자로 천성이 게으르고 무공도 별 볼 일 없으며 능력도 무림인 평균 이하입니다. 주인공이 이런 인물이면 기연을 만나거나 기인의 도움으로 천하제일 고수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용대운의 장편 굴림천하의 진산월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거무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경우는 운이 좋았거나 고수의 도움을 받아서입니다. 오죽하면 사제들과 사매들이 대놓고 무시합니다. 타고난 천성이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대사형이 된 거무는 다양한 위기 상황과 장애를 넘어 마침내 목적을 완수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무 못지않게 출연 비중이 높은 5명의 사형제들입니다. 이들은 거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며 일도 많이 벌입니다. 원래 거무 위로는 용모, 능력, 인품 등에서 가장 뛰어나며 무협 주인공의 제격인 검룡이라는 대사형이 있었습니다. 강호 첫 출도 후에 유골로 돌아오면서 중도하차합니다. 당연히 서열 둘째인 거무가 대사형 직위를 승계하는데 하필 이때 사부가 죽고 문파에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무와 사형제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림으로 나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문파 출신의 강호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똘똘 뭉치기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책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 갈 길을 선택하고 나가버립니다. 거대 문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거무를 우습게 보기에 생긴 일이죠. 사형제들이 딴짓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사이 거무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강호 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맙니다. 무림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뒤에 거무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야 사형제들은 마침내 그를 대사형으로 인정합니다. 참 한심한 인생들이죠. 이 작품의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천비록과 매의 후예입니다. 천비록은 해동 출신의 무림 최강 고수였던 해동청이 남긴 무공비급으로 알려져 무림인들이 꿈에라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물건입니다. 거무는 해동청의 고향에서 진짜 천비록을 얻지만 천비록의 내용은 소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무공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매의 후예는 해동청의 아이입니다. 장백 쾌검문의 문주 고운행은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고아들을 이끌고 장백산에서 문파를 만들었던 거죠. 매의 아이는 엉덩이에 반점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거무와 사형제들은 엉덩이를 확인받는 수모를 겪는데 몽고 반점이 크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무림인들이 몰랐다는 설정은 의아하긴 합니다. 작가는 매의 후예가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추측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매의 후예를 추측하면서 작품을 보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이야기 전반에 너무 많은 떡밥을 풀다 보니 회수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유치해 보이는 설정도 있었으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의 묘미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고운행이 고아들을 데리고 장백산에 들어와 17년이 지난 후 대사형 검룡은 강호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검룡은 이름을 떨치기도 전에 유골이 되어 돌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운행은 누군가에게 살해되고 문파는 빚독촉을 받습니다. 거무는 어쩔 수 없이 사형제들을 데리고 강호로 나갑니다. 거무와 사형제들은 강호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절감합니다. 그들은 보장해와 금적산이라는 두 거대 세력의 대결에 휘말려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른 고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후에도 거무와 사형제들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무는 대사형으로서 사형제들의 분열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다가 전대의 고수가 건네준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은 잡력을 격발시켜 본래 능력의 몇 배 힘을 발휘하지만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약을 먹었던 거모의 심정을 사형제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선택은 최선은 아니었으나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무림 최강 고수와의 대결에서 이 약의 도움으로 거모가 생존하거든요. 거모는 진짜 천비록을 손에 넣은 후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천비록의 비밀을 사수해야 하는 인물들이 모두 죽어서 가치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매의 아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지만 혼자만의 비밀로 남겨놓습니다. 지금 밝혀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강호출도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난 거모는 사제들과 문파로 돌아갑니다. 거모는 사형제들이 자신이 죽을 줄 모를 거라 예상하며 내심 씁쓸해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거모는 약의 후유증으로 무공을 상실해서 최소 10년 이상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형제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갈등과 위기를 해소한 후 미녀들과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마련인 무협의 전형적인 결말과는 완전히 다른 옵션을 선택한 셈입니다. 진사는 이 작품을 통해 책임과 성장을 강조합니다. 리더는 타고난 적성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무협 작가 입장에서는 큰 모험입니다. 주인공의 활약을 보며 대리만족을 해야 하는 무협에서 평범한 주인공이라니요. 요즘처럼 먼치킨 주인공을 내세우는 판타지 무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무협의 다양성과 참신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모의 여정은 단순한 무리민의 모험이 아닙니다. 내면의 정체성을 찾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거모의 선택은 사형제들과 문파, 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거모 스스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거모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 작품에게 무협소설 이상의 가치를 수여합니다. 작품마다 색다른 시도를 했던 진사는 이 작품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무협을 좋아하는 무협 팬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